이 시간은 풍수지리에 관련된 저의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이제 30일경 서점에 이제 제가 쓴 책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책 내용에는 풍수지리와 관련된 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관련된 글도 있지만 풍수지리와 관련된 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그 풍수지리와 접하게 되면서 어쩌 하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 글도 쓰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번 저희 풍수지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자라면서 조부님에 의해서 부친께서 이제 풍수지리에 관한 얘기를 이제 자주 해주셔서 풍수지리를 어렸을 때부터 접하게 됩니다. 사실 풍수나 관상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7, 8살 때쯤 이미 여러 군데에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어린 나이에도 묘자리가 어떻다니 저 사람은 3년 후에 죽겠다는 등 저 사람은 부자가 될 사람이라는 등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라온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어린 시절에 이제 친구와 자취를 하고 있는데 옆집 누나가 와서 다친다고 못 놀게 하였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그 누나 얼굴을 보며 누나는 그렇게 심술을 부리니 시집가서 석 달 안에 남편이 죽지? 이 말을 하고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제 말대로 그 누나는 결혼하다 3개월 안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집에도 돌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느 날 아무리 장사터에 가서 그 자리는 망할 자리라느니 이 자리는 3m 파면 물이 나온다느니 그 자리는 뮤를 써서는 안 된다는 등 숱한 얘기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한 번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수상을 치르는 것을 가서 구경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 자리는 안 되는데 사람이 3개월 안에 또 죽겠는데 이렇게 이제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좌양을 좌자양으로 바꾸면 장관이 날 자리인데 하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나중에 아마 저의 그 중얼거리는 얘기를 그 가족이 들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관한테 아마 얘기를 했든지 당시 매장을 주관하던 지관이 저를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린 녀석이 뭘 한다고 그랬냐. 그래, 저는 그 자리에서 지역 대목 몇 가지를 설명을 또 풍수의 기본서기인 금난경과 청호경을 술술 외우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그래서 자양을 읽기 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참 너 대단한 아이로구나 하며 답변을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몇 달 후에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떤 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얼마 전 묘자리가에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제가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그 집안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 집안은 그 당시 권세가 있어 당대의 최고의 직관을 불러서 장사를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3개월 후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자가 제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그 집안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나는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어찌 하면 그 집안에서 3년이 장관이 나올 것이다. 저희 말대로 그 집안에서 그 자양을 그대로 붙이고 그 후 2년 후에 장관이 배출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간산을 가서 묘자를 봐주기도 하고 인근에 이제 친척이나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장명을 해준 수만도 1,000명이 넘습니다. 사실 우리 집안이나 우리 애들도 제가 장명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풍수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미 고등학교 때 주역이나 청호경 금난경을 모두 다 외웠고 그 성명학이나 모든 웬만한 그 역경을 다
다 파악하고 있던 그러한 정도의 이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다가 코피가 터서 지혈이 안 돼서 이제 인근 이제 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아주 심각한 처지였습니다. 하루는 이제 비몽사몽간 잠을 자고 있는데 제 몸에서 검정 고양이가 17마리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 옆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잠시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환자 보호자들과 얘기 중 코피에 흉염이 있다는 나무 이야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이튿날 아버지께서 당시 옥천군 안내면 알레강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서쪽으로 50m 가면 외딴 집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집에 집 뒤에 이제 피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얻어다 삶아 먹으면 나을 것이다 하는 어떤 그 보호자분의 얘기를 듣고 거기 가서 이제 얻어오셨습니다. 그 피나무를 한 모금을 딱 마시니 10살 동안 그렇게 아무리 붕대로 감고 전기를 쥐주고 당시 의술은 최선을 다해도 자꾸 피가 넘어와 계속 피를 삼키고 코피가 멈추지 않았는데 순식간에 기적처럼 뚝 멈춰버렸습니다. 참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는 이제 4월 후에 퇴원해서 집에 갔다가 집안 형님 집에 요양차 갔습니다. 한 2달 요양을 할 심산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가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산아래 외딴 집에서 웬 백발노인이 지팽이를 치고 이렇게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느라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저는 앞뒤를 들어봐도 저밖에 없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요? 하니까 자기는 천리안을 보는 사람인데 귀인이 온다고 영감이 보여서 눈을 감으니 선생이 오는 모습을 보여 지금 선생을 마주하는 것일세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그 백발노인을 따라 그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추후에 이제 모 종교 잔태를 창시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추억을 펼치며 수학 기제를 물어오십니다. 저는 수학 기제는 주역의 64개 중 마지막 두 번째면 63개로 그 의미는 어둠의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있음을 알게 된다는 이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두를 이루었다는 것은 아주 기뻐할 일이나 이게 더 큰 경영을 하여야 하고 그것은 어쩌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야 합니다. 수학이란 이렇게 큰 일을 이룬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붙여서 그 인천의 생가를 설명하면서 인천의 가문을 보면 그 집안을 살펴보면 인천은 민가에서 꾸리는 북향집입니다. 속설에 따르면 북향대문은 집안의 기, 즉 벼슬이죠. 부, 손을 절멸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의 생가의 경우 산흥선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것을 따라 남쪽의 안방, 북쪽의 대문을 설치하였습니다. 양택의 풍수에서 대문, 안방, 부엌을 중요시하는데 인천 생가의 경우 안방은 남방, 대문은 북방이며 즉 이는 자문의도에 해당되어 좌우가 충하는 것이므로 이는 나쁘나 달리 생각하면 북쪽의 대문이고 남쪽의 안방이 들었으면 수화가 기재하여 크게 기라고 번성한다는 역의 이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도인은 탁 무릎을 치면서 저에게 수혜자가 되어줄 것을 정하셨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고 또 도에 이르기는 부족한 사람이고 또 아직 배워하는 시기라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배움도 이제 가져야 해서 이제 그 집을 떠나왔습니다. 당시 이제 형님께서는 이제 정미수를 하셨는데 그 아침에 형님이 일하는 데 나가서 이렇게 일을 거들다가 형님한테 이제 형님 이 자리는 30년 후에 여기에 아파트가 들었을 것입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들어서 있습니다. 그 말은 들은 형님은 저를 보고 실성한 사람처럼 그런 인상을 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밥상을 물리자 형님이 얘기를 합니다. 동생 집으로 가야겠네 보냈습니다. 그 형님은 재산을 많았었는데 재산을 다 날리고 나중에 저희 집에 와서 제가 이제 보살펴 드렸습니다. 참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그 길로 이제 저는 집에 오지 않고 반초 후와 몇 가지 이제 필요한 것을 사들고 그때서도 도보로 전국을 방랑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독주를 잘못 먹고 고생을 한 거 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저는 소만도 못한 나 자식 아닌가. 비록 영무리하는 수도 독주는 절대로 먹지 않고 곤란했지 않는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잘 때는 이제 그 산에서 이제 그 제가 생각하는 호텔에서 잤습니다. 그 호텔은 바로 묘지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헛간에서 자기도 하고 어떤 그 주인을 잘 만났을 때는 사랑방이나 이런 것을 비워줘요. 가끔 자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집의 양택이나 그 집안의 묘자리나 관상 수맥을 봐주며 감사를 표시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어느 곳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밤에 이제 곡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집 아들이 비명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간산을 간다 그래 묘자리를 잡으러 간다에 따라가 봤더니 사실 그날 오면서 제가 저 자리는 이 멸문이 될 자리구나. 저 자리는 비석 때문에 이거 큰일 나겠구나. 저 집안이 하면서 대가 끊어지겠구나 하면서 중얼거리면서 묻은 그 묘자리 그 이터로 갔습니다. 저는 그 집 이제 어머니를 붙들고 일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이게 자리는 좋으나 이게 세의형국인데 비석이 목을 조이고 있는 형상이라서 이 비석과 이것은 뭡니까? 공덕비 같은데 공덕비를 취해야 합니다. 그때 그 아주머니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남편이 이 지방 유지로서 많은 제자들이 있어 제자들이 공덕비를 세워두었답니다. 사실 남편이 그 유림으로 또 이제 풍수에도 좀 조예가 있어서 자기 죽으면 여기다 쓰되 비석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공덕비를 세워서 공덕비와 비석을 했습니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덕비와 비석을 세운 후로다가 집안에서 이렇게 흉사가 계속 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식 둘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 꼭 치우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때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교회 집사라 사실은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지 않은 거라고 하셨으면 근데 그것을 꼭 치우셔야 합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그 후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이제 거기를 들리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 후에 젊은 학생 얘기 듣고 때 그것을 치고 나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 하면서 자기 아들이 전국 고위 관련 누구누구고 하나는 변호사라고 하면서 알려줍니다. 참 이렇게 그분들을 이제 나중에 다시 만나는 인연을 또 갖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많아서 나중에 공직에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갈 때 나중에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고위 관리했던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참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이제 중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묘지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했던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고 지금도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아마 다시 그러한 날이 제게 안 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모셨습니다. 유명 정치인, 제게 내놓으라는 분들도 많이 만났고 정치인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모 정치인은 제가 지금 그 실명을 거론하겠고 그분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저를 책사로서 해서 저한테 모든 것을 들어서 사실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이제 거의 이제 사모님과 이제 같이 이제 공관에서 저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대권 도전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전지장법이라고. 세상의 모든 일에는 도리가 있고 하늘의 부름을 받아야 하고 밑에서 받들어줄 부하가 있어야 되고 아랫사람이 따라야 하고 앞장서서 어둠을 헤쳐나가는 신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제게 그 하늘의 이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대권 입금을 접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이제 삼풍 사건이 터졌는데 이제 삼풍 백화점이 무너진 것입니다. 기자들이 수십 명 저를 찾아와 휴재라고 인터뷰를 해갔습니다. 그러면서요 전국을 많이 떠돌아다니고 풍수지리 연재도 이제 10여 년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제 꼭 만나뵙자고 해서 나갔는데 봉투를 하나를 냅니다. 이것이 무언가요? 했더니 5천만 원입니다. 착수금입니다. 무슨 착수금입니까? 했더니 내일 모레 모 기업 회장 비서가 올 텐데 선생님 정원 선생님께서 그 묘자를 좋다고만 해주시면 30억에 매매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 묘자를 좋은 자리라고만 해주시면 5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천만 원하고 나머지 4억 5천을 더 드리겠습니다. 당시 집 한 채 1억이면 살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껄껄껄 웃으면서 소생이 비록 누추하게 살아 돈은 필요는 하지만 그 자리가 나쁜 자리도 좋다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는 30억이 아니라 평당 5천원까지밖에 안 가는 자리인데 그 명당을 빌미로써 그렇게 돈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충청도 서산에 있는 자면터라는 곳이었습니다. 시골에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차 안에서 이제 저 아내에게 저 묘자는 어떻다는 둥 저기는 어떻다는 둥 가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간 풍수지리를 거의 20년 연재를 해왔습니다. 지필물 가지고 산에 가서 명당 다리를 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유리회관이나 대학교나 평생대학이나 여러 곳에서 강의도 해왔습니다. 책도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이제 책을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자고 해왔습니다만 부족한 글이라 항상 거절해왔는데 이번이 우연히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책이 대부분 풍수지리와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라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심한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